안녕하세요, 들기 아줌마. 홍산 마늘 심은 밭에 나왔습니다. 마늘을 심고요. 오늘은 딱 34일, 한 달이 넘어가는 날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11월 13일입니다. 11월 이렇게 중반이 되어가는 날씨인데도요. 요즘 낮 기온이요. 따뜻하대 못해 약간 더운 느낌이 들 정도로 뜨겁습니다. 이럴 때 마늘을 잘 키워보겠다고 보온을 일찍 해주시는 분은요,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홍산 마늘은요, 이렇게 한 달이 되어가고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이제 잎이 한 4잎 정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마늘의 상태가 쌩쌩한데요. 아직도 이 마늘 구멍에서요, 마늘이 아직 안 올라오는 마늘도 있습니다. 마늘의 종자가 좀 늦게 올라올 수 있는 마늘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마늘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올라오지 않는 죽는 마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땅을 살짝 이렇게 파보시면 좋아요. 아, 여기는 이렇게 마늘싹이 이제야 한 달 34일 만에 이제 올라오는 마늘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살짝 이제 덮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빈 구멍이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손을 살짝 파보고 마늘싹이 올라온다 싶으면 이제 그냥 냅두고요. 여기도 한번 안 올라온 게 있는데 한번 파볼게요. 여기도 이제 마늘이 올라오네요. 이렇게 파보다 보면 마늘이 상태가 죽어서 썩어 있는 마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남은 씨앗이 있다면 이제 여기에 보식 땜빵을 해 주셔야 되고, 여기 마늘을 보면 이렇게 마늘을 한 구멍에 2개가 같이 마늘이 올라오는 마늘, 여기도 이렇게 있네요. 이 마늘을 이렇게 2개다 그러면 한꺼번에 2개를 키우시면요, 마늘의 양분을 같이 나눠 먹기 때문에 마늘의 구가 커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늘은 일단 뿌리채 깊게 호미를 이용하셔서 손으로 뽑으시면요, 그냥 뚝 끊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 정도 지금 싹이 올라왔으면 이거의 2~3배는 뿌리가 더 길게 내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마늘 같은 경우는 먼저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싹이 올라오기 때문에 호미를 이용해서 일단 마늘을 한번 캐보겠습니다. 자, 뿌리를 엄청 깊게 내렸기 때문에 일단 호미를 이용해서 뿌리채 잘 이 양면 하나만 잡고 뽑으면 되겠지만 이렇게 살살살 뿌리채, 이게 하다 보면 뿌리가 엄청 길게 내리기 때문에 끊어지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캐보면 얘도 한번 캐볼게요. 마늘이 2쪽이 같이 심어진 마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일단 얘는 내비두고 하나만 뽑습니다. 마늘을 캐다가 마늘이 이렇게 끊어졌어도요,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요거를 옮겨 심으면요, 여기서도 또 마늘이 잘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빈 구멍에 옮겨 심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또 다시 잘 묻어주고요. 여기도 2개가 나왔네요. 자, 의외로 진짜 살펴보면 한 구멍에 2개가 올라온 마늘이 제법 돼요. 오히려 1타 쌍피 2개가 돼서 올라오지 않은 마늘에 옮겨 심으면 되니까 이렇게 월동전에 이 일을 또 해주시면 좋습니다. 뿌리채 잘 뽑았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2개가 갈라져서 쪼개진 마늘 모양이네요. 예, 이런 마늘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곳에 옮겨 심을 거고요. 전에 제가 요 영상을 뽑아다가 옮겨 심은 마늘을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하나, 둘, 셋, 요 마늘도요, 제가 이렇게 2개를 옮겨 심어서 난 마늘이거든요. 이제 원래 먼저 심었던 마늘 세력보다는 아무래도 뿌리를 뒤늦게 내리고 올라와야 되니까 조금 세력은 약합니다. 여기 약간 요거는 또 수분기가 없어서 그런지 시들시들한 모양도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월동전에 일을 해주시면요, 이 마늘도요 튼실하게 또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마늘 2개가 지금 구멍이 안 올라왔는데 한번 파볼게요. 안에서 썩었나? 그러네요. 마늘은 멀쩡해 보이는데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이렇게 얘를 살짝 흔들어 보잖아요. 얘가 썩은 건지 안 썩은 건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마늘 이렇게 흔들다 보면, 썩은 마늘은요, 얘를 흔들었을 때 가볍게 움직일 거고요. 먼저 마늘은 뿌리를 내린 다음에 싹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얘가 움직임이 둔합니다. 그러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마늘은 다시 흙으로 잘 덮어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흔들흔들 했을 때 뿌리로 잡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둔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다시 덮어주시는 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썩은 마늘을 하나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도 한번 또 파볼까요? 그래서 같은 마늘을 심어도요, 이렇게 쐐기 그냥 4잎 정도, 얘는 거의 5잎 올라왔네요. 하나, 둘, 셋, 넷, 5.
벌써 다수잎이 올라왔는데 아직도 구멍에서 못 올라오는 마늘도 있어요.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자, 여기는 마늘이 없습니다. 마늘이 어디 갔나? 녹아내렸는지 아니면 제가 안 심었는지. 자, 여기는 마늘이 안 심어진 것 같아요. 요럴 때 요런 마늘을 갖다가 심으시면 됩니다. 싹이 죽었거나 마늘이 심어지지 않는 곳에는 다시 얘를요 이렇게 옮겨 심어주고, 너무 땅이 건조하다면 이 상태에서 물 한 번 주면 더 뿌리 활착이 더 빨리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심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구멍이 마늘이 안 올라와서 파봤더니요, 지금 얘는 그냥 마늘이 그냥 올라옵니다. 이거는 이렇게 마늘이 썩은 거거든요. 그럼 아무리 기다려도 이렇게 마늘이 썩었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겠죠. 그래서 구멍이 올라오지 않은 곳에 이제 마늘이 있어서 그 마늘이 보인다면 뿌리를 잡고 있는지 흔들어 보고, 아니면 이렇게 죽은 마늘은 캐다가요, 자, 조금 전에 2개에서 하나로 올라왔던 마늘을요 여기다 이제 보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늘아 마늘아 잘 자라다오 하고 뿌리채 넣어가지고요 심어주고, 뿌리 활착이 또 잘 될 수 있도록 물 한번 끼얹어주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어주시는 일을 이제 영하권으로 지속되는 날씨가 되기 전에 부직포 덮어주기 전에요 이 일을 꼭 지금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저희 이웃 농가의 마늘밭인데요. 여기 마늘, 홍산 마늘을 심으셨다고 하는데 중간중간 안 올라오는 마늘이 있다고 해서 일찌감치 부직포를 덮어주셨대요. 근데 여기 보면 중간중간 마늘이 안 오른 구멍도 있지만, 이렇게 너무 날씨가 따뜻할 때 부직포를 일찍 덮어주게 되면요 마늘이 우짜라게 되고 연약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게 자라게 되면요 마늘의 통도 굵어주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병충해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날씨는요 20도가 넘는 날씨에 낮 기온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오늘은 17도지만 어제도 21도였고요. 뭐 내일 모레 계속 20도를 넘는 낮 기온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의 낮 기온 체크해 보시고, 이렇게 날씨가 따뜻할 때 너무 일찍 부직포를 덮어주는 것도요 마늘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이 끼칠 수 있으니까요 당장 걷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부직포는요 영하권으로 날씨가 지속이 되는 그 시점에 부직포를 덮어주시면 좋습니다. 풀은요 뽑아도 또 올라옵니다. 와, 요즘에 낮 기온이 엄청 높잖아요. 뭐 어제는 21도까지 올라갔는데, 아무튼 이렇게 한 차례뿐 아니라 수시로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부직포를 덮어주기 전까지는요 구멍과 구멍 사이에 삐져나오는 풀들을요 계속 수시로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뿌리가 겨울 내내 또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면 나중에 봄에 마늘보다 이 풀이 더 많이 자랄 수 있고요. 땅의 양분도 이 풀이 다 뺏어 먹고요. 그리고 또 마늘이 구가 더 커지는 거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뒤늦게 풀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 뽑을 때는요 이제 뽑다 보면 뿌리가 깊게 내리니까 마늘이 들떡들떡 같이 따라려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요 수시로 풀들을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구멍 사이로 마늘이 삐져나오지 못한 마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늘싹 꺼내주는 일까지도 챙겨 보셔야 합니다. 얘가 이게 늦게 나오면 이렇게 웃자라고 제대로 방압설을 받지 못하니까요 구멍에서 마늘 쏙 꺼내주는 일까지 챙겨보세요. 자, 이렇게 이웃농가의 부직포를 너무 일찍 덮은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부직포 말고 볏짚이나 왕겨를 활용해서 보온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왕겨 같은 경우는요 뿌려놓고 바람이나 그런 거에 바깥으로 많이 유실이 될 수 있어요. 마늘의 잎 끝까지 쌩쌩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왕겨나 볏짚보다는 간단하게 부직포 한 층을 덮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부직포를 덮어주게 되면요 보온이 되면서 땅속의 지온도 높아질 수 있고요. 마늘의 잎 끝까지 쌩쌩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보온을 해주시면 좋은데, 저는 작년에 왕겨도 해주고 부직포도 해주고 이렇게 2가지 일을 같이 해줬거든요. 이렇게 해줬더니 요즘 날씨는요 겨울 날씨가 옛날만큼 춥지가 않습니다. 작년 겨울에도요 너무 춥지가 않아서요 오히려 너무 따뜻하니까 그 두더지가 그 양파밭 밑으로 그 길을 만들어 가지고 두더지 배 발생이 또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겨울 날씨는 옛날만큼 그렇게 춥지가 않으니까 정말 강원도 뭐 산강 고랭지에 정말 추운 지역 아닌 이상은요 부직포 한 장이어도 충분히 보온 효과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부직구만 덮어주셔도 충분하게 보온 효과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월동 들어가기 전에 병충해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11월 초쯤 이제 병충해 관리를 한 차례 해줬습니다. 근데 올해도 날씨가 다른 해보다 좀 낮 기온도 뜨겁고 더워서요. 병충해 관리를 한 차례는 더 해주고 이제 보온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이때는 가지고 계신 약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뭐 가지고 있는 목초액도 있고요. 규산황도 있고 모두싹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방제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런 약들이 없다 그러면 농약사에 방문하셔서요. 추천받는 걸로 미리미리 예방 차원으로 한두 차례는 방제해 주시면 좋습니다. 들깨 가족 여러분, 겨울이 되기 전에요. 풀 관리, 병충해 관리, 그리고 한꺼번에 싹이 2개 올라오는 마늘을 또 구멍이 올라오지 않는 마늘에 보식하거나 그리고 마늘에 구멍이 올라오지 않은 곳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마늘 종자 검수하는 일까지 야무지게 해주신다면요. 내년에는요 마늘 농사 풍년 되실 겁니다. 자, 오늘도 상쾌, 유쾌, 통쾌한 하루 보내세요. 해피데이!